1996년 여름, 매주 금요일 밤 10시가 되면 한국 전역에서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백만 가구의 불이 꺼지고 텔레비전 화면 하나만이 거실을 밝혔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귀신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그해 여름, 단 하나의 프로그램이 대한민국 안방을 장악했습니다. 평균 시청률 27.8%. 이는 당시 텔레비전이 켜진 집 네 곳 중 한 곳 이상이 같은 화면을 보고 있었다는 뜻으로 오늘날의 파편화된 미디어 환경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집중이었습니다. 코미디도 멜로드라마도 아닌 귀신 이야기가 한국의 여름밤을 지배한 것입니다. KBS ETV의 전설의 고향. 이 프로그램은 1996년 6월의 무더위 속에 첫 회를 내보냈고 그해 9월 가을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 즈음 마지막 회를 맞이했습니다. 4개월여의 방영기간, 이 엔솔로지 시리즈는 한국 각지에서 구전으로 내려오던 귀신 이야기와 전설을 드라마 형식으로 되살렸습니다. 전설의 고향이라는 이름 자체는 이미 1970년대부터 한국 방송의 역사 속에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1996년판은 그 이름을 물려받아 전혀 다른 시대의 감성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새로운 영상기술, 달라진 시대의 공기, 그리고 도시화가 거의 완성된 한국 사회가 그 배경이었고, 고향을 잃어버린 세대가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각 에피소드는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여인의 원혼, 잊힌 약속을 지키러 돌아온 망자, 욕심에 눈이 멀어 재앙을 불러온 인간의 이야기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작가가 완전히 창작한 것이 아니라 전국 각지의 마을에서 실제로 전해 내려오던 구전 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촬영은 경기도 근교의 폐가, 강원도 깊은 산중의 고개, 남도 해안가의 어촌 마을 등 실제 전설의 무대라고 전해지는 장소들을 찾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제작진이 현지 주민들로부터 이야기를 수집하고 그 장소에 얽힌 기이한 경험담을 들으며 촬영을 준비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덧붙여진 이야기인지는 지금으로선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시청률 27.8%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당시 이를 기록한 다른 프로그램들과 비교해볼 때입니다. 당대를 주름잡던 예능 프로그램들도 대형 드라마들도 이 수치에 좀처럼 근접하기 어려웠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귀신 이야기가 웃음과 사랑 이야기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방영 이후 각 에피소드의 촬영 장소로 알려진 지역에는 기이한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촬영 후 실제로 이상한 일들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특정 마을에서 돌았고 일부 배우들이 특정 장면을 찍고 난 뒤 한동안 몸이 좋지 않았다는 증언이 남아있다고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일화들의 사실 여부는 확인된 바 없으며 프로그램의 인기가 낳은 또 하나의 도시 전설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도 단순한 공포나 오락의 차원을 넘는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방송 다음 날이면 사람들은 직장과 학교에서 그 이야기를 나눴고 어떤 지역의 전설이 나왔는지 그 이야기가 실제로 전해 내려오는지를 서로 물었습니다. 공포 프로그램 하나가 한 사회 전체의 대화를 이어주는 매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가장 단순한 해석은 이른바 공포 자극론입니다. 무더운 여름, 사람들은 소름 돋는 귀신 이야기를 통해 더위를 잊고 짜릿한 자극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름과 귀신 이야기의 연결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관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포 자극이 목적이었다면 왜 비슷한 시기에 다른 공포물들은 같은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을까요? 전설의 고향 1996분이 불러일으킨 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시청자 각자가 어딘가에서 한 번쯤 들은 적 있는 이야기 할머니가 밤에 속삭이듯 들려준 그 이야기와 닮아있다는 낯익은 감각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이른바 집단 무의식론입니다. 한국의 이야기 전통 속에는 억울한 죽음, 풀리지 못한 원한, 지키지 못한 약속이라는 주제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수많은 이별과 상실을 겪어온 사람들이 슬픔을 이야기의 형태로 간직해온 흔적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가설은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측정하거나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같은 문화적 뿌리를 가진 1970년대나 1980년대에도 비슷한 공포 설화 콘텐츠는 존재했는데 왜 유독 1996년 여름에 이 특별한 수치가 나왔는지는 여전히 충분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당시의 사회경제적 분위기에 주목합니다. 1996년 한국은 고도 성장의 마지막 국면을 달리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막연한 불안과 피로가 조용히 쌓이고 있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빠르게 달려온 도시화가 남긴 상실감, 고향을 떠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의 아파트에서 전설 속 고향의 이야기를 들으며 무언가를 그리워한 것은 아닐까 하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 해석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불안이 반드시 공포 콘텐츠 소비로 이어진다는 인과관계는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시기 다른 나라에서도 경제적 불안은 존재했지만 한국과 같은 방식의 귀신 이야기 붐이 동일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답은 어느 하나의 가설 속에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1996년의 그 여름은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때 TV 앞에 앉아 귀신 이야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아직 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로 처음 들었던 이야기가 화면 속에서 살아 움직이던 그 감각, 방이 식도록 틀어놓은 선풍기와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던 그 밤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여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전설의 고향 1996분이 남긴 가장 큰 수수께끼는 시청률 숫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이야기들이 기억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당신도 한 번쯤 비슷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서 들어본 적 있다는 그 느낌, 그것이 구전설화가 세대를 넘어 살아남는 진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신가요?